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콩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임용고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초등 임용고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임용고시와 관련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도서, 총론, 강론, 교육과정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부에서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 등 특정 교과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론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생각해서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에도 지도의 실제가 되는 교과의 내용적 지식을 다룬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는 부분, 그리고 학생이 실제로 배우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도서 총론 같은 경우는요, 각 과목의 지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이론의 내용이에요. 각 교과의 이론적 배경이나 수업 모형 등을 다룬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총론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바탕이 되는 큰 흐름과 큰 틀을 담은 부분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미니북 내용이 이 교육과정 총론 내용이에요. 교육부 고시 제 2018-땡땡땡호 이런 문서들이 교육과정 총론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어를 살펴볼까요? 청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도 이 청킹 덕분에 임용고시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청킹이라는 것은요, 말뭉치라는 뜻인데요. 초등임용고시 사용하는 암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첫 글자를 막 따서 외우거나 핵심 글자들을 따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서 외우기 쉽게 하는 장치이죠. 그런데 너무 많다 보면 또 청킹끼리 헷갈릴 수도 있고 잘못 암기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ALT는요, Actual Learning Time의 약자입니다. 실제 자기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임용고시생들마다 내가 인강을 들은 시간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앉아서 복습을 하면서 이 인강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고자 하는 시간만 측정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 ALT 시간 자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9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초등임용고시 1차 시험의 과목명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 과목의 출제 범위는 초등교육과정의 전 범위이고요. 시험은 편의상 그러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둘로 쪼개서 교육과정 A 그리고 교육과정 B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내체표는 내용체계표라고도 하는데요. 교육과정에서 과목별로 제시한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 등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표입니다. 이러한 내용체계표의 중요도는 과목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취사 선택하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학방류는요,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의 줄임말입니다. 평방류 같은 경우에는요,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의 줄임말이에요. 교학평방은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줄임말입니다. 이것들은 교육과정 문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 어디 외웠어? 우리 이번에 어디 스터디하자 할 때 이렇게 쓰이는 말이니까 교학평방, 평방유 이렇게 말했을 때도 딱 어딘지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말 자체에 익숙해지는 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용어는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은 여러분이 교육대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직 과목에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교육심리, 교육철학, 교육방법, 교육공학, 교육행정, 교직실무 등등 많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임용고시 과목 중에서는 교직 논술 과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TO입니다. TO는 Table of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정해진 인원을 의미하는데요. 초등임용고시에서는 선발 인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다음 용어는 회독입니다. 회독은 한 권의 책 또는 일정 분량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수학 교육과정 몇 회독했어? 응? 나 3회독 하면 3번 봤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는 책을 요약을 하거나 여러 곳에 흩어진 지식을 한 권의 책으로 모으는 작업이에요. 자신의 언어로 학습한 내용을 알기 쉽게 변환을 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임용고시 공부는 정말 공부할 양이 상당한데요. 그러한 방대한 양을 점점 이렇게 축소시켜서 중요한 내용만 남기고 자신이 암기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하는 과정이 단권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권화를 하는 목적은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단권화를 해야지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 건가 하고 집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단권화를 아예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자료들만 공부를 했습니다. 인풋입니다. 인풋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던 것이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풋의 반대말로는 아웃풋이 있는데요. 아웃풋은 안 내용을 밖으로 인출해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정보를 말로 꺼낼 수도 있고 글로 꺼낼 수도 있죠. 이러한 과정은 임용고시 공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역시 단권화처럼 여러분이 처음부터 아웃풋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인풋을 위주로 하면서 이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고 어떻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종강입니다. 가종강은 임용고시 직전에 임시로 종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용고시 1차 시험이 11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1차 시험이 3주에서 5주 정도 남았을 때 교대에서 수험생들을 배려해주는 제도입니다. 도해 조직자입니다. 도해 조직자는 글의 중요한 개념이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요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맞는 틀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맞는 틀은요,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틀인데요. 1차 시험에서는 교직 논술에 이러한 맞는 틀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 2차 시험에서는 심층 면접 등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뽀개기입니다. 뽀개기는 임용고시 1차 시험이 임박하였을 때, 즉 30일에서 50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전 범위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법입니다.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회독을 하여서 방대한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활용이 됩니다. 뽀개기를 하는 주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자신만의 망각곡선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주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뽀개기를 스터디로 하면 뽀짝이 되는데요. 귀여운 뽀짝이 그 뽀짝이 아니라 뽀개기 짝 스터디의 줄임말이 뽀짝입니다. 뽀개기를 위한 스터디를 2명이 함께 하는 경우에는 뽀짝이라고 하고요. 3명, 4명씩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뽀개기는 여러 번 보고 그런 효율성이 중시가 되기 때문에 둘이서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저는 혼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암기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펜은요, 여러분이 암기를 할 때, 특히 교육과정 원문을 암기를 할 때 사용하는 빨간색 또는 초록색의 진한 펜입니다. 문구점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세로판지로 가리고 아웃풋을 하고자 할 경우 빨간색 암기펜을 사용하고요. 빨간색 세로판지로 가리고 아웃풋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록색 암기펜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암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색을 칠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별로 암기할 필요 없거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외우려고 집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멘탈 관리에 악영향이 없는 선에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쌓기나무식 암기입니다. 쌓기나무식 암기는 쌓기나무처럼 매일매일 분량을 누적하여 복습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암기할 부분을 점점 늘려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차 오늘 1번을 했으면 다음에는 1번, 2번, 그 다음에는 1, 2, 3번 이렇게 공부 범위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것이 쌓기나무식 암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터디는요, 말로 하는 스터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 임용고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소개된 용어들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더 있을 겁니다. 저희 댓글창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창에 다른 용어들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